자, 요 단원에. 자, 이러면은 너 경고. 지금 선생님 설명하기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이거를 낙서를. 자, 볼게요. 1138번이요. 첫 번째 질문은 1138번입니다. 자, 잠깐만. 녹화되고 있고요. 내가 주석 비월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낙서 못할걸? 필기 노트에 쓰는 겁니다. 자, 광훈이가 중간고사 12개 과목의 성적의 평균을 구하는데 69점인 어느 과목의 점수를 잘못 보아서 실제 평균이 1점 더 높게 나왔대. 몇 점으로 잘못 보았는지 구하시오 그랬는데 여기서 일단 미지수의 설정을 정확하게 때려 박아야 돼. 아이고, 이런 말씀 안 되지. 자, 무엇을 미지수로 놓을 것이냐. 69점인 과목의 점수를 몇 점으로 잘못 보았는지 구하시오. 그랬거든요. 그럼 69점인 과목의 점수를 X점으로 잘못 보았다고 하자.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럼 얘들아 잘 봐. 얘네가 어쨌든 12개 과목의 평균을 구했다 그랬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나머지 11개 과목의 점수는 다 제대로 봤다라는 소리예요. 그치? 그럼 내가 평균을 구하려면 얘들아, 11개 과목에 각각의 점수가 필요할까? 아니면 11개 과목의 점수의 합만 알아도 될까? 얘들아, 11개 과목 각각의 점수를,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려면, 12개 과목의 평균을 구하려면, 11개 과목에 각각의 점수를 알아야 될까? 아니면, 11개 과목의 점수의 총합만 알아도 될까? 총합만 알아도 돼요. 그래서, 11개 과목의 점수의 합을 S라 하면, 자, 잘못된 평균은 어떻게 구해지는 걸까? 잘못된 평균은 11개 점수의 합에다가 잘못 본 점수 X점을 더한 다음에 무엇으로 나눈 결과 이거? 12로 나눠야 되겠죠? 점이 될 거고요. 그럼 얘들아, 제대로 된 평균은 얼마가 돼? 너네 이거 줄바꿈해서 써야 되겠다. 제대로 된 평균은 11개 점수의 합에다가 무엇을 더해서 12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평균은요? 대답. 69. 그래서 점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 너네 줄바꿈해서 그 밑에다 쓰시면 돼요. 나는 쓸 공간 없으니까는 쭉 옆에다 쓰는 거야. 야, 그러면 실제 잘못된 평균이 실제 평균보다 1점이 더 높게 나왔대. 그럼 잘 봐야 얘들아. 잘못된 평균은 실제 평균보다 1점이 높았다. 이렇게요.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 등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랬는데, 얘들아, 만약에 이 식이 미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 그래. 미지수 많은데, 일단 이 식을 정리하고자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걸까? 이거는 알아야 돼, 얘들아. 양변에 12를 곱해서, 지금 분수식이잖아. 그 한 줄짜리, 분수는 두 줄이라고 하면 한 줄짜리 식으로 바꿔야 돼요. 등식이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12를 곱해서, 좌변은 s 플러스 x, 우변은 S 플러스 69, 조심해,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서 얘들아 SS 뺄 수 있다는 거 느껴? 그래서 양변에서 SS 없애면요, 그냥 X값 뚝 떨어져요. 81 이렇게요, 끝.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 미지수 X로 잡고, 그 사실 여기서는 11개 과목의 점수의 합을 이렇게 S라고 놓는다.
요것만 하면 사실 뭐 잘못된 평균하고 제대로 된 평균을 표현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는요. 1, 2, 4,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서 x하고 y가 자연수고 x가 y보다 더 작고 y도 13보다 작다. 뭐 이런 자연수다. 대소관계가 있는 자연수인데요. 다음 자료에서 중앙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사실 어쨌든 x하고 y 둘 다 모르는 애들이거든. 그치? 근데 중앙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약속이 있지. 자료를 무엇부터 나열해야 돼? 작은 거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일단 x하고 y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거부터 한번 나열을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작은 거 7 쓰고 지울게.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4, 14 두 개가 보이네요. 그리고 15가 있고, 그 다음에 18 이렇게 있네요. 자, 지금요, 일단 x하고 y만 들어가면 되는데, x하고 y가 어디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판단하면 되는 거고. 야, 그러면 x하고 y 둘 다 13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럼 x하고 y는 누구하고 누구, 그러니까 어느 숫자 앞에 위치할 수 있는 걸까? 14, 요 앞에 x하고 y 들어가야 돼요. 그 순서도 x가 먼저 들어가고, 근데 뭐 저 앞에 뭐 x하고 y가 7하고 9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9하고 12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12하고 14 사이에 있을 수도 있겠지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중앙값은 이 자료의 개수가 홀수냐 또 짝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료의 개수 세볼까? 이거 자료 총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다. 야, 아홉 개야. 그러면 이거 작은 것부터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몇 번째가 몇 번째 자료의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걸까? 몇 번째 자료의 값이 중앙값이 되는 거야? 다섯 번째죠? 맞지, 얘들아? 그럼 이거 다섯 번째면요. y가 될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그러면은, 이거 중앙값은 무조건 y 아니면 12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야? 내가 뭐 잘못 썼나? 잠깐만. 7, 9, 12, 14, 14, 15, 18. 선생님 잘 썼지, 얘들아? 자연수다. 그럼 이거 중앙값이요. 자연수다. 중앙값이다. 13보다 작다. 그 y가 될 수 있는 게 12부터 시작이 되네요. 얘들아. 이거 y 값이 될 수 있는 수가 12부터 된다는 거 느껴? 그치? y가 12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럼 y가 12일 때 중앙값은 그냥 12가 되네요. 만약에 y가 12보다 작다면 그때도 중앙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12가 되네요. 왜냐하면 y가 10이라면 12, 12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y가 12보다 작다면 y가 여기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당연히 그 앞에 x가 들어갈 거고요. 그치, 얘들아? 그래서 y가 12일 때도 중앙값은 12가 될 거고 y가 12보다 작을 때도 중앙값은 12가 되네. 그래서 always 중앙값은 12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네. 음. 이건 약간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구나. 그래서 어쨌든 중앙값은 12가 된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1, 2, 4, 7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현인의 모든 학생 9명 중 6명이 1년 동안 관람한 영화의 편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자료래요. 이 자료는 1년 동안 관람한 영화 편수구나. 현인의 모든 학생 9명의 1년 동안 관람한 영화의 편수의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둘레 여섯. 그러면 이거 얘들아 6명의 자료인 거잖아. 그치?
6명의 자료를 주어지고서 그 9명의 자료의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일단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자료를 작은 수부터 한번 나열해 볼게요. 2, 5, 5, 7, 8, 10. 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9명이기 때문에요. 자료가 몇 명의 자료면 더 추가가 되는데? 3명의 자료가 더 추가가 될 거지. 그러면 3명의 자료가 추가된 상태, 즉 9명의 자료의 중앙값이다. 그럼 이 중앙값은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 되겠지. 맞아요, 얘들아. 만약에 자료의 개수가 짝수계라면 짝수계의 자료의 중앙값은 두 자료 가운데 있는 두 자료의 평균을 구하면 되잖아, 얘들아. 그치? 근데 이건 어쨌든 중앙값이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될 거다라는 거. 그거 공부하고 있어. 제 시험 공부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하튼 그러면 if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일단 3명의 값이 어떻게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 야, 그러면 되게 이거 극단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야, 만약에 3명의 자료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때 중앙값 뭐야? 중앙값은 앞에서 작은 수부터 했을 때 5번째지. 그럼 5번째니까 이거 5 되네요? 그쵸? 그럼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들아, 보라색으로, 이 뒤에 3개 자료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보라색일 때, 이 연두색 들어갈 때 중앙값 5. 그럼 저기 보라색 가장 크게 들어갈 때, 이때 중앙값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때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째 값이 8이 되는 거네요. 이때 중값 8. 맞지, 얘들아? 그래서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누가 된다? 8 된다야. 알겠지, 얘들아? 8 된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값,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니까 저 자료가 연두색, 가장 작은 저기 이렇게 포진하던가 아니면 보라색 저렇게 가장 큰 자료를 포진하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소리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뭐다? 8이다. 그리고 이거 답을 쓸 때는 여기 단위 붙여서 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151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꺾은선 그래프는 어느 신발 가게에서 일주일 동안 판매한 운동화 16켤레의 치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거래. 이 자료의 평균, 평균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머나, 이런. 자, 평균은요, 자, 225 사이즈가 하나, 그리고 230 사이즈가 지금 2켤레 팔렸거든요. 그 다음에 235 사이즈가 5켤레, 240 사이즈가 4켤레, 그 다음에 245 사이즈가 4켤레 팔렸어요. 곱하기 해야 되네. 그러면 이거를 쭉 다 더한 값을, 이거 분명히 판매한 총 운동화 켤레 수가 16켤레일 거예요. 16으로 나눠야지만이 한 켤레에 대한 평균, 이 자료 평균이 되는 거야. 운동화 한 켤레의 치수. 이렇게요. 자, 이 중앙값을 찾으려면 얘들아 내가 그랬지 언제나 자료를 작은 것부터 나열해야 된다. 근데 이거 지금 16켤레잖아.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중앙값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자료 두 개 평균을 구해야 되거든, 얘들아. 야, 그럼 이거 가운데 있는 자료란 작은 것부터 나열했을 때 이 운동화 치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몇 번째 애들의 평균을 구해야 될까? 몇 번째? 그거 알아야 될 텐데. 야, 너네 야, 심플하게 생각해봐. 자료 4개가 있어. 4개 자료가 있어. 그럼 4개 자료의 중앙값은 두 번째, 세 번째죠? 그럼 16개, 야, 자료 4개 있을 때 평균은 두 번째, 세 번째야.
그 16개 있으면 자료의 평균이 몇 번째 자료의 평균일 것 같아? 8번째, 9번째야. 8번째, 9번째라고. 봐봐, 얘, 4개의 자료가 있을 때 2번째, 3번째잖아. 그러면 이 16개 자료가 있을 때 8번째하고 9번째 자료가 중앙값이 되는 거야. 이 자료가 2개 있다는 소리야. 소연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왜냐하면 양옆에서 7개씩 제외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 양옆에서 7개 제외, 양옆에서 7개 제외. 그래야지 가운데 있는 딱 2개만 남는다는 소리야. 알겠지, 얘들아? 요거 잘 찾아야 돼. 자, 그럼 8번째, 9번째야. 그럼 봐봐봐, 얘들아. 지금 225 한 켤레. 그 다음에 230 두 켤레. 여기까지 모으면 3개 지나간 거야. 그 다음에 235 사이즈 5켤레. 야, 그럼 8번째 자료의 신발 사이즈는 몇이란 소리야? 8번째, 어? 8번째 딱 235 된다는 소리야, 얘들아. 한 개, 2개, 5개 더 해봐. 8개 딱 되지. 그 8번째 치수가 235 사이즈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9번째 신발 사이즈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240 사이즈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이렇게 나눠서 중앙값 구하시면 돼요. 최빈값은 뭐야, 여기서? 가장 출현 빈도수가 높은 사이즈. 아이나. 네, 235죠. 이거는 끝난 거야. 이렇게요. 나머지는 계산하셔서 구하시면 되겠죠? 산수는 여러분들이. 컥컥컥. 자, 그 다음에 소연이도 이거 맞았어도 이 정도씩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159번 볼게요. 아직도 못 고쳤어? 놀고 있었지? 아직도 못 고쳤어? 너 고칠 수 있는 것만 고치랬잖아. 모르는 거. 그거 내고 반복수하고 고쳐 틀린 거. 자, 1159번 볼게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는데 가, 5개의 별량의 중앙값은 23이다. 그러면 일단 A를 제외하고 자료를 뭐야, 작은 순서대 나열돼 있네, 이거? 뭐야? 자, 얘들아, 이거 중앙값이 23이래. 아, 얘가 중앙값이구나. 그럼 얘들아, A는 어디 낑겨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중앙값이 23이려면? A는 어디 있어야 되라? 23보다 커야 돼요. 23하고 28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어. 23보다 크거나 같은 수, 이러면 되겠죠. 그럼 나에서 20, 25, 33, 36, 39. 자, 그럼 여기서요. 그 중앙값이 29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가는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라서 괜찮았는데, 나는 지금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거든요? 그쵸? 그럼 이건 두 자료의 평균이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저 중앙값 29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선생님이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 저 29는요, 어떤 두 자료의 평균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 29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계산해 볼게. 두 자료의 합이 29 곱하기 2 하면 된다는 소리야. 즉, 58 나오면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맞지? 중앙값이 29 나왔단 말은. 근데 58은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두 자료의 합이 58이 되느냐. 이거 25하고 33 더하면 딱 58 떨어져요. 맞니, 얘들아? 그럼 이거는 25하고 33 이거 두 개 평균이 29 나온다는 소리구나. 야, 그러면 25 더하기 33, 25하고 33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려면 A는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될까? 임으로. A는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돌려라, 머리. A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얘들아, 쓰는 데 집중하지 말고 대답하는 데 집중해야지.
얘들아, A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25 이상이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에 모두 만족한 자연수요.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뭐라고 쓰면 될까? 23보다 크거나 같아요. 23부터 되고 24. 그런데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렇게 세 개뿐이 안 된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다 썼어? 그 다음은 1270번으로 와야 되는데요. 자, 다음은 어느 마술쇼를 관람한 관람객 50명의 나이를 조사해서 계급의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도수 본부표로 나타낸 거래. 같은 자료인데 계급의 크기만 다르게 해서 조사한 이렇게 표를 정리한 거죠. 자, 근데요, 이거 지금 보니까 아, A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누구 질문이었어? 너 이거 안 고쳐서 A 값은 구했어, 아이나? 어? A. 얼마 나왔어, 이거? 6이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44 나온다는 소린가? 이거 맞냐니, 소윤아? 너도 계속 A 값 6 나왔니? 1170번이요. 이거 B하고 C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자 봐. 이거 지금 계급이요. 이거를 내가 파악하려면 얘들아, 자 봐. 내가 보라색으로 체크한 2호 계급하고요. 오른쪽 표에서요. 이렇게 체크한 요렇게 계급에 속하는 도수의 합이 같아야 되겠죠. 둘 다 30세 미만인 거거든요, 얘들아. 그쵸? 그래서 30세 미만인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5 더하기 17 더하기 8하고, 오른쪽 표에서 13하고 B를 더한 게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B의 값 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도, 그럼 나머지 계급, 이렇게요. 요거 이해되죠? 다 30세 이상, 60세 미만, 이걸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썼어야 되나? 0세 이상, 30세 미만의 관람객 수를 비교해 보면 관람객 수에서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지울게요. 그리고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관람객 수를 비교해 보면 관람객 수에서 왼쪽 표에 A 플러스 11 플러스 3과 오른쪽 표에서 12 더하기 C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A 값 아까 구했으니까 C 값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필기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쭉쭉 넘어가네요. 1195번. 1195번 볼게요. 자, 오른쪽은 어느 해 프로야구 리그에서 홈런을 10개 이상 친 선수들의 홈런 개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래요. 그 잉크의 쏟아 일부가 보이지 않는데 얘들아 그 표 한번 보세요. 이거 도수분포 다각형 볼 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점 위에다가 이렇게 숫자 써놓랬지. 그 다음에는 5, 그 다음 도수는 7. 선생님 지금 두 계급의 도수가 뜯겨 나갔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계급의 도수가 2 이렇게요. 도수분포 다각형은 점 위에다가 숫자를 써놓으면 도수를 써놓으면 그다음 뭔가를 생각하기가 좀 편리하거든요, 얘들아. 자, 그러면 자, 홈런을 35개 이상 친 선수가 그랬어. 그러면 표에서 35개 이상 친 선수, 얘들아, 홈런을 35개 이상 친 선수 몇 명이야? 표에서 몇 명이니? 몇 명? 그치? 35개 이상 친 선수가 2명이야. 그럼 야, 이거요. 이 조사한 문제에서 홈런을 10개 이상 친 선수의 수요. 이 자료의 전체 도수를 구하라는 건지 알겠어? 얘들아? 그래서 홈런을 10개 이상 친 선수는 얘들아 잘 봐. 2명이 5%래. 그럼 전체는 100% 말하는 거겠지? 그럼 2명이 몇 배 하면 될 것 같아? 2 곱하기 20 하면 되는 거야. 100% 하려면 5%가 100% 되려면 20배 하면 되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40명. 됐지? 그래서 1번 채워진 거고요. 2번. 홈런을 25개 이상 30개 미만 친 선수가 조사 대상 선수의 30%다. 그러면 홈런을 지금 뜯겨나간 자료거든요. 25개 이상 30개 미만 친 선수는 40명의 30%니까 40 곱하기 100분의 3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12명이란 소리니까 그 홈런을 30개 이상 35개 미만 친 선수의 수는 이제 전체 도수에서 나와 있는 도수 다 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3, 두 번째 계급 도수 5, 세 번째 도수의 계급, 아니, 세 번째 계급의 도수 7, 그 다음에 25개, 30개 미만 친 선수 내가 위에서 12명이라고 구했죠? 12. 그리고 마지막 계급의 도수 이거 빼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199번 볼게요. 오른쪽은 A반과 B반 학생들의 과학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래. 그렇구나. A반의 전체 학생 수와 B반의 전체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 뭐야? 야, 1번은 풀었어야지, 이거. 이거 누구 질문이었어? 자수. 얘들아, 자수해야지. 1번, 그럼 A반 전체 학생 수 몇 명 나왔어? 몇 명? 25명? 안녕하십니까. B반의 전체 학생 수는요? 25명? 똑같아? 오. 자, 좋아요. 자, 2번 볼게요. A반에서 다섯 번째로 점수가 높은 학생과 점수가 같은 학생이 B반에 있을 때 이 학생은 B반에서 최소 상위 몇 퍼센트 이내에 드는지 구하라 그랬는데요. 야, 그럼 A반 초록색 표 보세요. 초록색. 다섯 번째로 점수가 높은 학생은 어느 계급에 속할까? 다섯 번째로 점수가 높아요. 몇 점? 그치. 왜냐면 90점 이상 100점 미만인 애 한 명 있고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 수 4명 있으니까 A반에서 A반에서 다섯 번째로 점수가 높은 학생은 어느 계급에 속한다? 학생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계급에 속해. 있다야. 근데 야, 만약 이 학생이 B반에 가면
비반의 서는 야, 점수가 높은 쪽에서 몇 번째 이내가 되는 걸까? 비반으로 가면. 비반에서는 요계급에 속하는 학생 수가 4명인 건 같은데, 비반에서는 지금 90점 이상 100점 미만 학생 수가 몇 명 있어? 2명 있죠, 얘들아. 맞니? 그러면 이 학생이 비반에서는 점수가 높은 몇 번째, 잠깐만. 등수라는 말 써도 되지. 몇 등 이내에 든다는 소리야. 2 더하기 4에서 6등 이내에 들게 된다는 소리지. 되므로 최소 상위 몇 퍼센트다? 25분의 6 해서 곱하기 100 하시면 돼. 100분율이니까. 그래서 24% 이내에 든다. 이렇게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끝.